당신은 오늘 누구의 인생을 보았습니까? 그 인생이 당신보다 훨씬 크고 풍성하고 의미 있어 보였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미셸 드 몽테뉴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시골성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남의 인생이 커 보이는 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합니다. 누가 더 빨리 성공했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그것은 경쟁이었습니다.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교의 방식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무게를 비교합니다. 누가 더 의미 있게 살았는가? 누가 더 많은 것을 남겼는가? 누가 더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움츠러듭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타인의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이 이제 와서 작아 보인다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의 비교가 가진 무게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하지만 이제 아직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이미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 이미 선택한 길, 이미 놓친 것들. 그래서 비교는 이제 더 이상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38세에 공직을 떠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탑안에 들어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제 동료들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로, 더 큰 영향력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은 제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조용한 성에서 누구도 읽지 않을 글을 쓰며 무엇을 얻고 있는가? 남들은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나는 혼자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남의 인생은 언제나 더 커 보일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남의 인생이 커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전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완성된 장면입니다. 성공한 순간, 빛나는 순간, 박수받는 순간. 그 뒤에 숨은 시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한 날들, 의심했던 밤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것들은 모두 편집되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과만입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은 완벽해 보입니다. 반면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압니다. 시행착오도, 망설임도, 부끄러움도 모두 압니다. 하루하루 견뎌온 평범함도 압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실함도 압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작아 보입니다. 이것은 착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착시를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에세이를 쓰면서 저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부러워하는지,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타인의 확신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저는 항상 의심했습니다. 제가 쓴 글이 의미가 있는지, 제가 택한 삶이 옳은지. 그 의심이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의심했을 것이라는 것을. 다만 그들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외면입니다. 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들의 삶은 견고하고 내 삶은 흔들린다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삶은 흔들립니다. 견고해 보이는 삶도 안에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나는 별것 없이 살아온 것 같다. 이 문장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업적이 있어야 기억됩니다. 눈에 띄어야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조용히 산 삶은 가치가 없다고. 기록되지 않은 성실함은 의미가 없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은 헛되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시간 중에서 정말로 별것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 것.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견뎌낸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실했던 것. 그것이 정말 별것 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평가절하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박수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과 중심의 사회는 우리에게 잔상을 남겼습니다. 빛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잔상. 많은 것을 이루지 않으면 실패라는 잔상.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살아온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탑에서 글을 쓰는 동안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글이 누군가에게 닿을 것인가? 아니면 그저 종이 위에 잉크로 끝날 것인가? 그 의심은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치는 내가 그 일에 쏟은 진심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쉽게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역사에 기록되는 삶이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삶. 세상을 바꾼 삶. 우리는 그런 삶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삶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실함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들은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들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소리 없이 흘러간 삶들. 묵묵히 책임을 다한 삶들. 눈에 띄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삶들. 그 삶들이 없었다면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 에세이는 제가 죽은 후에야 널리 읽혔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그것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썼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책임감은 박수받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견뎌낸 평범함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진짜 무게입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것.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옳은 일을 한 것. 그것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 삶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단단합니다. 크기와 단단함은 다릅니다. 크게 보이는 삶이 항상 단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흘러간 삶이 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산 인생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지켜왔는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의 비교는 미래를 향합니다. 나는 아직 따라갈 수 있다. 나는 아직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비교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비교는 다릅니다. 그것은 과거를 향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나는 왜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이 말이 따라옵니다. 이제는 늦었다. 이것이 중년 이후의 비교가 더 아픈 이유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감각.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렵다는 무게감. 시간은 앞으로만 흐릅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합니다.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그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더 노력했더라면. 하지만 그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후회는 자책이 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나는 왜 더 잘 살지 못했는가?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 그 길을 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내가 권력의 중심에 남았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은 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길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직 우리가 걸어온 길만 압니다. 그 길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으며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중년 이후의 비교가 아픈 이유는 시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습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후회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후회는 당신이 더 나아지고 싶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더 진중하게, 더 의미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비교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더 나아지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아마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저는 평생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월이 지나며 그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내 삶은 나에게 충분한가? 이것이 제 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준으로 삽니다. 성공의 기준도, 행복의 기준도 모두 밖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남들만큼 이루었는가? 남들만큼 가졌는가? 남들만큼 인정받았는가? 하지만 그 질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따라잡으면 또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한 기준을 충족하면 또 다른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타인의 삶을 빌려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남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질문으로 전환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비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교할 대상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 그 비교는 고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밖을 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안을 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탑에 들어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여전히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글이 인정받을 것인가? 하지만 점차 저는 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며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이 삶을 살며 무엇을 배우는가? 그리고 그 질문들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내 삶은 나에게 충분한가? 이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타인의 기준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답하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당신이 지켜온 것들이 당신에게 소중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타인의 기준을 빌려 사는 삶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산다면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비교에서 한 발 물러날 수는 있습니다. 비교를 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교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인생에서 당신이 보는 것은 일부입니다. 완성된 결과만 보고 과정은 보지 못합니다. 성공한 순간만 보고 실패한 순간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매일 해온 일들, 당신이 묵묵히 지켜온 것들,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견뎌온 것들, 그것들이 당신의 진짜 삶입니다. 셋째, 비교의 순간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그 인식만으로도 당신은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움츠러듭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이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고통을 견뎠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결과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무엇을 지켜왔는가? 당신은 성공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언가를 지켜왔습니다. 가족을 지켰거나, 원칙을 지켰거나, 자존심을 지켰거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업적을 들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는가? 종종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부러워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남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연습입니다. 비교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서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 연습이 쌓이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남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보고 있습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우리는 앞만 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시야는 좁고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그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일직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구불구불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좁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화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 길이 우리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밀도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밀도. 넓이가 아니라 깊이. 젊었을 때는 크기를 봅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얼마나 넓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밀도를 봅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크지 않아도 단단한 삶이 있다는 것을. 넓지 않아도 깊은 삶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탑에서 글을 쓰는 동안 저는 제 삶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져 좁은 공간에서 혼자 생각하는 삶.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깊이 파고들었다는 것을. 그 고독 속에서 저는 진실을 찾았다는 것을.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도였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삶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단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살아온 하루하루. 당신이 묵묵히 해온 일들. 당신이 조용히 지켜온 것들. 그것들이 쌓여서 단단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단단함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에만 보이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결과를 쫓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하지만 인생 후반에 이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이 진짜 의미라는 것을. 당신이 이룬 것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다면, 진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끝까지 지켜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짜 삶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의 끝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래전에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둘 다 과일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인생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조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고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삶과 내 삶을 비교합니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비교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은 오직 나의 것이라는 것.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삶은 소중하다는 것. 당신의 삶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 수 없는 당신만의 삶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삶은 당신이 살아낸 유일한 삶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평생 많은 것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지켜왔는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충분했다는 것을. 비교의 끝에서 우리는 자유를 발견합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자유.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자유.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자유. 그 자유를 당신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삶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이루었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하지만 삶의 진짜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는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고통의 무게, 당신이 지켜낸 원칙의 무게, 당신이 포기하지 않은 희망의 무게, 그것들이 삶의 진짜 무게입니다. 저는 이것을 글을 쓰며 배웠습니다. 저는 제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느끼는지,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무엇을 후회하는지. 그리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제 삶의 무게는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의심을 견뎠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고독을 받아들였는지, 그것들이 제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것들, 당신이 포기하지 않은 것들, 당신이 끝까지 지켜낸 것들, 그것들이 당신 삶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의 무게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무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독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 무게들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무겁습니다. 누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무게는 각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만의 무게입니다. 당신만이 견뎌낼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것을 견뎌냈다는 것. 그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삶의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당신의 기억 속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당신은 그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후회와 함께 삽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들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후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원했다는 증거입니다. 후회가 없는 삶은 반성이 없는 삶입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문제는 후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후회를 곱씹으며 과거에 갇히는 것.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후회와 함께 살되 후회에 갇히지 마십시오. 후회를 인정하되 후회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많은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공직을 그만둔 것을 후회했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후회를 인정하는 것. 그렇다. 나는 그때 다르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다. 그 선택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후회와 함께 사는 첫걸음입니다.
후회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후회를 숨기지 마십시오. 후회를 인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힙니다.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도 후회를 안고 살아가십시오. 후회를 짊어지되 후회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후회는 당신의 짐입니다. 하지만 그 짐이 당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짐을 지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천천히, 한 걸음씩.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아직 당신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남은 시간을 남의 기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을 자신의 기준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늦습니다. 저는 38세에 공직을 그만두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글을 쓴다고? 너무 늦지 않았나? 하지만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글을 썼습니다. 그 글들이 지금 여기 남아 있습니다. 만약 제가 늦었다고 생각하며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 글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도 시작하십시오. 무엇이든 지금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비교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을 후회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을 살아내십시오.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속도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위대한 삶은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삶은 진실함으로 정해집니다. 작은 삶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삶도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크게 살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많은 것을 이루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작은 삶에도 위대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을 견디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작은 삶의 위대함입니다. 역사는 큰 사건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작은 삶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은 세상을 지탱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저는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제 삶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이 의미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쓴 글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산 삶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진심으로. 그것이
당신 삶의 위대함입니다. 크기를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진실함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진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삶의 위대함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당신의 삶 속에. 그것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타인의 기준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답하십시오. 당신이 진실하게 살았다면 잘 산 것입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살았다면 잘 산 것입니다. 당신이 후회하며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면 잘 산 것입니다. 잘 살았다는 것은 완벽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살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평생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면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살지 못했다. 하지만 진실하게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크게 살지 못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살았다. 나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질문은 타인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어떻게 답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남의 인생이 커 보였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남의 인생을 볼 수 있을 만큼 당신의 삶도 오래 이어져 왔다는 것을, 당신이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당신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남의 인생이 커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을 작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크지 않아도 단단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미셸 드 몽테뉴였습니다. 오늘 당신과 이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속도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